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전일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이제 나프타 안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만 남겨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로화 역시 영국과 EU 합의 전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신세계를 통해서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4일 동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협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바로 내일이죠. 이제 좀 있으면 8월이 끝나가는데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미국은 협상의 이 종료를 희망하는 만큼 이 데드라인이 가까우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 타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감이 아무래도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과연 멕시코처럼 또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외신 소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신세계 목요일자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은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늘 만나뵐 수 있는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 금일 한 주 동안 있었던 시황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시황과 또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요, 목요일장 만만치 않은 장인데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분 지나면서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전일장까지 최고가 2,917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었죠. 현재 부근은 소폭 약보합으로 떨어지면서 2,91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9%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나스닥도 전일장 최고가 7,674.50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좀 밀립니다. 7,651포인트 선으로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까지 연일 상승세 이어갔었던 유로FX는 현재 구간에서도 밀리면서 결국에는 1.17 라인이 또 깨졌습니다. 1.16690달러 선으로 0.4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밀립니다. 현재는 1,200달러가 또 위태한 상황인데요. 1,203.2달러 선으로 0.80%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있었던 크루드 오일은요. API 쪽에서는 재고가 소폭 증가는 했지만 EI 쪽에서는 또 재고가 예상치보다 또 더 줄어들면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어제장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종가 69.70달러 선으로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고가는 70달러가 돌파가 됐지만 지지는 안 됐고요. 지지하지 못한 채 현재는 69.6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도 주요 지표들이 또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 지출이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0.4%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고용 쪽에서의 지표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3천 건이 더욱더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업수당에 청구한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지표 발표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세도 살펴드렸는데 지수는 전일장 두 지수 모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가지는 못해서 어제장이 고점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외신 쪽의 소식들 먼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표도 발표가 됐고 많은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 발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GDP가 4.2%로 발표가 됐죠. 이렇게 성장세 호조를 보이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발맞춰가고 있다라는 외신 쪽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4%의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좋지 않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지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나치게 좋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 나왔는데요.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4%대에 가까운 성장률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물가와 또 임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모두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연준이 더 금리를 빨리 인상하도록 하는 요소라면서 역사적으로 빠른 금리 인상은 증시의 역풍이 되고 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프타 관련 협상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캐나다 역시 이를 원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또 발언을 내놨는데요. 사실 협상단이 지금 백악관에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총리를 매우 훌륭하다며 칭찬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내일이 아무래도 데드라인 날짜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PCE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요, 연준이 찾던 흐름이다라는 이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와 소득이 지금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소비 지출 7월달 PCE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치 0.5% 증가에 부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연준이 선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 지수와 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 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0.1%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신흥국 통화를 선별하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터키 위기로 지금 약세를 보였던 신흥국 통화가 최근 매도세가 좀 주춤해졌지만 이 정치 리스크 등의 불안 요소가 있어서 제2의 터키에 대한 경계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통화 방어력을 보는 데서 중요한 요소는요. 경상수지와 또 외환 보유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제 균형이 좋은 국가는 버틸 수 있지만 경상적자가 큰 국가의 통화는 매도된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신흥국 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달러화 가치는 무역 분쟁의 안도 속에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금 현재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우리나라죠. KB증권의 전망 소식인데요. 이 달러화 강세가 11월까지 주춤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개정에 합의하고 또 캐나다와도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전보다 크게 좀 완화됐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비판 등이 더해져서 지난 4월부터 이어지던 달러화 강세가 좀 꺾였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가 예정된 11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 관세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관세를 9월 초에 부과를 하겠지만 실제 실행은 이 중간 선거 이후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비판 이후에 위안화 고시 환율에 대한 경기 대응 요소를 재도입한 점도 이 달러 강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역시 소식인데요. 미국 달러화 가치가 당분간 제한적인 폭이더라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수준, 즉 이 부분에 근접해서 단기 조정 압력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달러 강세에 불편해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외환 시장에 선반영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더는 터키와 신흥국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소시에테 제네럴의 지금 전망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유로화가 달러 대비 1.13달러에서 1.17달러까지 올랐다면서 이 유로화는 터키와 다른 신흥국가들의 이 정치 및 경제 우려를 더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터키 상황이 그닥 바뀐 게 없고 리라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 유럽 은행들은 이 터키 기업들이 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대출은 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럽연합이 영국에 이전에 없던 특별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런 브렉시트 협상의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따라서 파운드화가 급등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던 특별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EU 측의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도 단일 시장과 같은 EU의 핵심적인 사안을 존중해야 된다고 발언을 함께 내놨지만요. 지금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 파운드가 장중 한때 1% 오르는 등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화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브렉시트의 좀 낙관론 속에 또 강세를 이어갔다는 추가적인 소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확실시된 게 없는데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강세를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호주 달러화 가치가 이 호주의 자본 지출이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인 여파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지금 오일 소식인데요. 잠시 후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전달 도와드릴 테지만 이 오일이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또 이란에 대한 수출 둔화에 대한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외신 쪽에서 말씀드렸던 PC에 대한 부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해드렸잖아요. 소비 지출 0.4% 좀 늘어나면서 물가와 그리고 소비와 소득까지 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이고요. 미국의 호경기 재확인 속에서 신기록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도 상승 속에서 환호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고점 높이지는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시얼물이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이란 수출 제한 속에서 $70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안차근하진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지수입니다. 전일장에 현선물 쪽에서 지수는 모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GDP에 대해서 확정치가 좀 나왔는데 이 GDP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 분석으로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소폭 밀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지금 밀린 구간에서도 매수 노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지수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네. 자, 일단 지수가 이 업이냐 다운이냐 좀 나눠졌었던 때가 이제 좀 지났을까요? 지금 업을 좀 또 마스터님이 들어주셨는데요. 추가 네. 상승 가능할 거라 보실까요? 네, 뭐 이게 업앤다운 들 때마다 네.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 데일리 방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냐 아니면 좀 장기 추세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오늘 금일 업앤다운 일단 장기 추세로 좀 업앤다운을 든 것이고요. 장기 추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금일은 좀 조정세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데일리 기준으로는 2,900 라인 지금 지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지수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요. 아침에 증시와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거의 4일 연속 거래에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그 여러 경기 지표나 어제 GDP 지금 발표 지수를 보더라도 4.1% 월가의 예상을 지금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지금 경기 고용 상태나 지표 상태 뭐 여러 가지 관찰물들을 결과해봐도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에 좀 이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경기 지표는 탄탄하게 나왔는데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문제일 듯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스타일로 보자면 경기 지표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인프라 구축 문제로 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폭 조정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더더욱 지금 연말을 향해 갈수록 오르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달러가 지금 약세 조정세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S&P나 지금 나스닥 이런 미국의 증시들은 더더욱 상승세를 향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의 시간, 오늘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수에 대한 전망을 일단 좀 거시적으로 좀 먼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셨듯이 S&P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900에 대한 지지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질문 다시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소폭 늘렸으니까 일단 좀 매수 노리실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고점 캡에 대한 지금 아무래도 매도 눌림을 많이 노리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좀 이렇게 데일리 관점에서 뿐만 아니고 뭐 이번 주 내내 고점 캡에 대한 좀 매도를 좀 노렸던 지금 시점인데요. 금일 아무래도 좀 2,900 라인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매수를 좀 잡지 마시고 2,900 라인이 무너지고 나서 먼저 매도 조건을 좀 하시고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다시 단기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제까지 좀 상승을 또 매수로 잡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청산을 하면서 그 물량이 더 쏟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런 차익 실현 매물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갈 때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만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요. 금일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흐름을 보자면 항상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흐름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일
분명히 약간의 조정폭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첫 번째는 2,900 라인, 두 번째는 2,860 라인 지지가 되고 나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S&P를 비롯해서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장기적인 지수에 대한 전망은 일단 상승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두 지수 모두 좀 관망이에요. 일단 고점에서 이제 청산 커버링 물량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주요 가격대가 이탈이 됐을 때 그때 또 매도 쪽으로 보시고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는 또 매수 쪽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 외신 쪽의 뉴스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일단 전일장까지 현선물 쪽에서 정말 고점을 기록했는데 뉴스들 어떻게 정리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 4거래일째 이런 상승 랠리에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물론 이제 좋은 협상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이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도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약간의 협박성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좋은 지금 협상 결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제 트레이더들은 또 이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전 협상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그 외 또 아시아라든가 혹은 유럽 시장에 대한 이런 서로 간의 여러 가지의 뭐라고 할까죠? 좀 변동성이라고 해야죠. 다양성, 여러 가지의 좀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제 9월이 되면 일단 9월이 시작이 딱 되면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트레이더들 때문에 더욱더 증시에 많은 이제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예상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조용한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에 큰 집중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또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방북 또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만큼 이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발언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약간의 속보처럼 상보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기적인 뉴스에 또 맞물려서 일단 증시에 대한 뭐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지막 이슈가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쪽이 현선물 쪽에서 모두 좀 함께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자, 전일장, 수요일장이었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정제유를 비롯한 원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까지 모두 감소를 한 상황으로 나왔고요. 자, 여기에 이란 수출 제한이라는 리스크까지 함께 좀 같이 묻어오면서 $70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인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소님, 제가 오일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지금, 네. 오일은 뭐 지속적으로 지난번 강연할 때도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일은 이제 70불에 대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과연 고적 캡 부분이 형성되어서 매도를 잡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오일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아까 황나은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정제유 또 감소 여러 가지 지금 사유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락 모멘텀은 없느냐 이걸 살펴봤을 때 하락 모멘텀도 많다. 그리고 가장 미국 정부에서 바라는 것이 원자재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원유가 상승할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비축유 공급 소식입니다. 지금 약 1,100만 배럴의 지금 비축유 공급 소식이 좀 당장 10월에 예정돼 있고요. 이란 제재는 12월에 알려진 소식이라서 지금 선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70불을 도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71불 언저리 정도 가면 결국은 고점 캡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67.80 라인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슈로 나오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선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 비축유 공급 소식이 가격대를 좀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제재와 더불어서 지금 나왔던 사유들로서 어제부터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재료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뭐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남은 것은 또 이른 시간에 다가올 것은 10월에 있을 비축유 공급 소식 1,100만 배럴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조종세가 조금 이어진 다음에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00만 배럴의 10월의 비축유 공급 소식이군요. 일단 비축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양을 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이 또 들어왔을 때 가격대도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따온 의견이 현재 올라온 이 시점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매도를 잡아도 괜찮은 네. 시간. 네, 앵커님 어려운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금일은 좀 매도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고점 캡 부근에서 지금 70불을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호가를 좀 보시면 69.78 라인인데요. 결국은 매도를 잡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으로 69.50 라인이 무너진 다음에 매도를 접근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요. 69.25 라인에 지금 조금 수급량이 많이 매몰대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69.25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나서 안정적으로 접근을 또 한다면 결국은 200틱 가량의 지금 여유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네. 지금 나을 것 같고 고점 캡이 형성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고점 캡이 형성되고 나서 고점의 매도 물량 결국은 장기 이평선에 꺾이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셔도 안 늦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전망에 대한 부분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이고 또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가격대에서 앞으로의 그 미래적인 전망으로 미리 또 포지션을 결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건 또 지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지금 69.76달러인데요. 69달러 중반 그리고 초반대 가격이 완전하게 이탈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좀 본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70달러가 돌파가 됐지만 안착은 하지는 못하고 69달러 후반대, 중후반대에 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어제장만큼의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오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오일은요, 마스터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저 역시 오프닝 이슈 때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우려가 계속해서 잔재돼 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좀 하락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렌트유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세계 오일 시장이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또 지난 이제 향후 몇 달 동안은 미국의 대한 이란 제재가 계속해서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수출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8월에도 감소를 했죠. 200만 배럴 감소를 했다고 집계가 됐고 4월에 310만 배럴 최고치에 굉장히 대비되는 수치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에 대한 제재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편 이제 UBS 측에서는요. 오일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리저블, 이제 눈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월이 되면 절정이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 11월이 가까워오고 또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프타가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남았지만 이제 이란과의 문제에 트럼프가 눈을 돌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 분명히 뭔가 해결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펙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역시 지금 공급이 공급 우려에 대한 지금 이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배럴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 거의 반토막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사실 또 원유 재고 역시 260만 배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4억 500만이 조금 넘는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비오펙 국가들, 캐나다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시장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이 주요 오펙국들이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일 시장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긴축적으로 타이트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급에 대한 리스크와 또 여러 가지 오일 수요에 대한 것들 또 지정학적 상황이 다 컨비네이션 결합돼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일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이슈까지 외신 쪽의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의 시장에 대한 상담 그리고 고민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시세 점검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네, 지금 오늘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 이제 지났습니다. S&P와 나스닥이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데요. 2,910포인트죠. 0.19% 하락세 S&P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7,662.50포인트로 0.14%. 두 지수 모두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봅니다. 자, 유로FX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1.16695달러 선으로 0.47% 여전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0.53% 하락세로 1206.4달러로 첫 번째,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9.84달러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0.2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현선물 쪽에서 여전하게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더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좀 제한된 하락폭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끝자리 6607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그 밖에 다른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나프타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추가 랠리도 가능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어차피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안에서 미리 지수가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제 캐나다와의 이 협상이 또 성공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보탬이 되는 재료가 될 수 있나, 그 사이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어때요? 김일호 앵커님이 너무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지금 네. 나프타 협상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거의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금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든 모습입니다. 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선반영된 것도 지금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나 지금 이런 여러 소식들을 시청자분들도 접하셨을 건데요. 결국은 지수는 이 나프타 협상에 관해 선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캐나다도 이어서 지금 반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도 또한 달러 약세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더더욱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이 캐나다의 협상까지 해서 나프타가 이제 3국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다자 간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무역 분쟁에 관해서 가장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역 분쟁에 관해서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여러 터키, 신흥국, 멕시코, 캐나다까지 여러 신흥국들, 또 주변국들에 대한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지금
투자자들은 달러에 지금 지금 베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무역 분쟁들이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고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은 위험 자산인 증시로 투자자들이 좀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미국 경기 주표가 완연하게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랠리를 더욱더 좀 기대하시는 마스터님의 의견 안에서 이런 재료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프타 협상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지수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승 랠리 이어가고 위험자산 쪽으로의 유동성도 더욱더 유입이 될 가능성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끝자리 0945님의 질문이고요. 5일 질문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오일을 70.01달러에 매도 진입했는데 내일까지 버텨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일단 수입이잖아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인가요? 네, 무조건 반대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익절 처리를 해라. 네, 익절 그 장기 롱 추세로 지금 내일까지 결국 하신다는 것은 끌고 가시겠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급하게 바로 이걸 좀 업앤다운을 들었는데요. 그런 매매 전략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지금 어디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지금 리딩 방식 좀 자제해야 되고요. 고점이 어디 부근이다 이런 판단은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결국은 다시 장기 이평선이 꺾으셨을 때 그때 매도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고점에서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매도를 잡아도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69.92불이 지금 다 왔고 결국 지속적으로 70불을 돌파한다면 오늘 곧 최고치인 70.08 라인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법이 잘못되신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에서 이제 내일 넘어갈 때 이 수익에서 또 손실로 넘어갈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일 지금 보고 나서 고점 보통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보는 차트라든지 지표 이평선들이 있는데요. 그 이평선이 지금 고점 캡이 형성되고 나서 하락으로 지금 휘어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을 70.01이라고 시청자분께서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 전략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익절을 좀 잡고 지금 다 왔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본전에 이제 본전에 처리를 손실 하시는 없는 걸로 그냥 지금 만족을 하시는 게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본전에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다시 좀 확인하시고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5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69.9 이제 70달러 딱 찍었어요, 마스터님.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까 그래서 매도 접근을 말씀드린 게 69.25에 매물대 고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구간이 무너지고 나서 항상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관해서도요. 결국은 안정적인 지금 수익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고점이 어디야? 여기가 저점이야.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투자 접근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바로 매도를 잡으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오늘 이슈 점검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에 대한 뷰도 매도적인 부분 말씀을 해드린 만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정말 가격대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봅니다. 끝자리 1401님의 질문이고요. 유로는 이제 상승의 한계점에 도달했을까요? 라고 유로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유로가 왜냐하면은 전일장은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까지는 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이제 빠지고 있어요. 1.17 라인을 너무 쉽게 또 내준 상황인데 이게 상승의 탄력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이 제한된 상승이다. 그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 이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생방송 차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지금 현재 그날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 떴었는데요. 지금 종가 포인트를 보시면 1.1555 라인에 지금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됐었는데요. 이날 지금 그때 전주 생방송에서 1.200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 있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4일 연속 무려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것은 단지 가파른 상승세에 이은 조정세일 뿐이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눌린 구간이 지금 나오고 나서 1.16000 라인이 지금 지지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7불까지는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금일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내일 또 이어서 다음 주에서 유로는 더더욱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조작은 추가 상승을 위한 잠시 눌림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눌림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이면은 들어가는 것은 안 될까요? 네, 지금 매수 포인트보다는 1.16300 라인 정도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네. 아무래도 눌림이 매틱 좀 안 남았는데요. 네. 그 정도 도달했을 때 한번 1.16000 라인을 좀 손절 가격으로 두시고 좀 더 러프하게 두실 거면 1.15500 라인을 지금 손절 폭으로 드시고 좀 장기 롱 추세로 잡아보시면 네. 익절 구간은 1.19000 라인에 두시면 큰 폭의 지금 상승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6 후반대 라인인데요. 초반대, 중반대 라인이 깬 상태에서 매수로 들어가 보시고 이럴 때는 또 이 손절 라인도 좀 짧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16300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오늘장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에 대한 좀 한계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3304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오랜만에 골드 한번 봐주세요라고 골드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니, 골드가 사실 또 올라온 이후에 하루하루가 봉이 다릅니다. 지금 3거래일 안에서만 보면은 1200달러를 두고 지금 뭐 그 위아래로 가격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골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드도 지난주에 질문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1230 라인까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1223 라인까지밖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연속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도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조정세를 이용해서 달러 인덱스 조정세를 이용해서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는 1200불 지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200불이 지지된다면 결국은 골드도 다시 한 번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골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달러 인덱스를 지금 94.7불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조정세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유로 상품 또 골드에 관해서는 오늘은 눌림일 뿐이고 결국은 내일 또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상승뷰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달러가 0.24% 정도 좀 올라가면서 94.69입니다. 네, 달러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눌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달러도 보시자면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결국은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보자면 지난주 목요일 하루 지금 양봉이 떴었고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음봉이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하루 목요일마다 지금 양봉이 뜨고 있는데요. 결국은 목요일에 좋은 조정세를 이용해서 장기 롱 추세를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도 일단 1230달러까지에 대한 상승을 좀 보시는 것 같고, 단 1200 라인대가 또 지지가 돼야겠죠. 그런데 지금 뭐 골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 경우가 있는데, 위험 선호 이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거기에 또 안전자산인 골드도 함께 오른다.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한번 지난주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 통화 골드 상품이 내려야 되지 않느냐. 달러 인덱스가 또 내리면
골드 통화 상품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하지만 꼭 골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안전자산에 대해서 같이 달러와 묶어가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결국 골드에 관해서는 메리트가 상실된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에 지금 베팅하는 큰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의 큰 손들이 골드보다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결국은 또 지정학적 이유나 북미 정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은 골드에 대한 메리트를 상실시킴으로써 골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지만 연 저점인 저점 구간은 조금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조종세가 이용할 측면이기 때문에 골드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하방세만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각 종목들의 성격은 성격이고 또 가격대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또 시기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종목 특징적으로만 묶어서는 단순히 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가격대 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골드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질문 좀 빠르게 했는데 이 질문은 좀 빠르게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끝자리 0869님이고요. 마스터님이 사용하는 분석 지표가 궁금합니다라고. 네. 이거 좀 네. 공개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살짝 이제 힌트만, 네. 어느 정도로 좀 좋아하신다. 네. 이건 뭐 거의 무공 비법을 내놓으라 이런 시청자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뭐 주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증권사를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솔직히 뭐 신한, 키움, 그다음에 해외 선물에 관해서는 이베스트와 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네, 분석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장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은 다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RJ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RJO의 분석 지표를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뭐 지금 뭐 시장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소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보조지표라든지 뭐 구체적인 기술적 지표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보조지표를 네.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조금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전문가들마다 보는 틱 차트 설정법이 다 틀리긴 한데요. 저는 독특하게 좀 800틱 차트를 이용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장기 롱 추세를 좀 추구하는 매매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시청자들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참고할 만한 어떤 이런 게 뭐가 있느냐. 굳이 좀 보조 지표를 굳이 활용하시고 싶다면 저는 MMCAD와 DI 플러스 DI 마이너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뭐 마스터님과 다양한 정말 알찬 내용들을 항상 절제 마스터님과 나온다면은 저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절제 마스터님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늘 뭐 서울경제에서 나와서 또 PD님도 계시고 앵커님, 캐스터님까지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늘 이 신세계라는 시간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원칙 대응을 좀 하셔서 본인에 맞게 본인의 자본금에 맞는 계약 운영수 이래서 큰 수익을 남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박나영 캐스터 현재 부분에 다시 한번 또 마지막 뉴스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과 또 로이터 속보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북한과의 관계에 참 관심이 많죠. 이 큰돈 드는 한미 연합훈련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한미 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아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맘만 먹으면 훈련이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또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규모가 엄청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과 사이가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미국과 지금 북한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또 중국을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북한 무역의 93%가 이 중국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국이 지금 소위 말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군사적 카드를 내려놓지 않지만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로이터 속보인데요. 이제 미국이요,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과의 이런 북한으로의 여행을 지금 좀 금지하는 법안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8월 31일 날 올해 종료가 되는데 이를 1년 더 연장을 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있어왔던 인질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원인 차단으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계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은 만큼 앞으로의 또 발언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